최근 일본이 예기치도 못한 수출 규제를 강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G20대의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하루 만에 발언을 뒤집는 행동을 하는 아베의 이중성이 돋보이는 발언이었죠. 이번 규제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3개 품목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3개의 품목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및 고순도 불화수소와 스마트폰 올레드 TV용 폴리이미드인데요. 특히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EUV 같은 고정밀 공정에 필요하며 다른 조달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계 반도체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하여 7나노 제품을 양산한 삼성전자를 저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자국 기업들이 따라갈 수 없는 삼성의 차세대 기술을 방해하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이로 인해 삼성의 갤럭시 폴드 출시일 역시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번 규제는 우리나라가 국산화를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아예 수출 규제 대상에서 빼고 대체가 힘든 품목들만 진행한 걸로 봤을 때 미리 면밀한 계산을 하고 규제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를 불량 국가로 몰아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려 하는데요. 이 화이트 국가란 일본이 군사적 전용 가능이 높은 품목이나 첨단 소재 수출 허가 신청과 관련해 이를 면제해주는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현재는 27개국이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화이트 국가에 지정되었죠.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자동차 제조나 금속 도금 등의 품목들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규제된 3개의 품목은 우리나라로 수출 시 매번 허가받아야 하며 승인까지 9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마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된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중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통상 수출 계약까지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현재 우리나라는 4개월은 버틸 수 있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삼성이나 SK 모두 재고가 넉넉치는 않은 상황이며 탄력적 운영 역시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과 발단은 일본의 아나무인격 태도인데요. 일본은 양국 간 신뢰훼손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전혀 호소를 게 없으며 누가 봐도 한국 대법원 일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국제정치적 보복성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공은 한국에 있다며 WTO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하는 등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아베 총리는 본인의 언동에 대한 일말의 수치심도 없나 보네요. 이 규제의 진정한 목적은 참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한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정치 카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참의원 선거 고시일인 7월 4일을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헌법 개헌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참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지지율이 하락한 데다 G20 이후 판문점 사건으로 찬밥 신세가 된 아베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 보수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해 한국을 타겟으로 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책임으로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없애기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도층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날조하고 공공의 적을 만드는 것을 보니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과거 관동 대지진 때 죄 없는 조선인들을 폭동으로 몰아 학살했던 관동 대학살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 지도층의 의식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규제로 인해 지지율이 올라가면 적어도 참의원 선거 투표일인 21일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아베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걸 보면 자국 국민들의 수준을 잘못 판단한 거죠. 이런 아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 결합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공급 체인이 불안정하게 되면 양국 모두 크게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작년부터 다시 무역 적자를 보기 시작한 일본이 작년 무역 수지 3위였던 우리나라를 배제하게 되면 결국 제살 깎아먹는 격이 되니까요. 게다가 일본이 소재 및 장비를 제한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타격을 입으면서 미국이나 중국 등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나라들의 연쇄적 피해까지 예상되면서 한국을 공공의 적으로 몰려던 일본이 오히려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으니 자업자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차례의 양자 협의를 제안하며
무역 보복이 아니라면 응당 협의 요청에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일본 측에서는 묵묵부답인데요.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우리나라는 WTO에 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WTO에 제소하더라도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없어 규제가 장기화되고 일본 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OLED 패널 수출 중단으로 소니나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들의 TV 생산에 타격을 주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들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도요타, 렉서스, 혼다 등의 자동차나 소니, 파나소닉, 캐논 등의 전자제품, 의료품목 및 주류 등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불매 여론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본이 비자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일본 관광 취소 운동도 온라인에 퍼지고 있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복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내 언론들도 대부분 비판하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반도체 제조 장치의 이 30%를 한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 둔화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아사히 신문에서는 소니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TV를 생산할 수 없게 될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죠. 니케이 신문도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보복 행위임을 지적하고 모두가 피해 입게 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자유무역에 대한 일본의 위선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산 반도체를 쓰는 일본 기업들에게 부메랑이 될 것을 경고하였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꼬는 등 세계적으로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행위는 단순 보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왔지만 경제 보복 이후 아베의 지지율은 오히려 2%포인트 떨어지는 등 역효과가 났죠. 그럼에도 아직도 공공연히 수출 규제를 선거에 활용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니 일본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말한 명분마저 본인들이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보복이 장기화되면 일본 역시 수출 및 신뢰도 면에서 많은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며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지도층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지지율 뿐이었으나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니 이제는 무리수로 억지 부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더 이상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서로가 윈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출 규제로 얻어갈 점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일본 외에 다른 수급로를 모색하여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소재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자력으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맞대응을 통한 감정 싸움보다는 손해를 줄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국 기술력을 키워서 경쟁력을 갖춰야만 또다시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보복 규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세계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라이트하우스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